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세력이 악화된 우에시의 사이클론은 오늘 남섬 서부 지역에 많은 비와 바람으로 홍수나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약 100에서 150mm의 강우량이 예상되며 바람 속도는 최고 시속 110km에 이르며 내일부터는 서서히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이 약화된 우에시는 남섬의 서든 알프스 지대를 넘어서면서 남선 동해안 지역인 크라이처치는 30도가 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뒤따르고 있는 열대성 사이클론은 다음 주 뉴질랜드 북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모아 니누에를 거쳐 쿡 아일랜드로 방향이 예상되면서 뉴질랜드로 상륙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연말부터 시티링크의 일부 차량을 전기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NJ버스는 중국 저장시 CRRC 전기자동차 회사와 12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빌고프 시장은 이번 사례가 오클랜드의 전기버스 전환의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년 전 선거 공약 때 고프 시장은 2025년부터 오클랜드의 신규 버스 교체는 전기버스로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드리언 영 쿠퍼 교통국장은 2년 전부터 시티링크 노선의 전기버스 운행을 시험해왔으며 NJ버스와 함께 전기버스의 도착과 출발이 어떻게 노선에 영향을 줄지를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힝클리 NJ버스 회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량의 전기버스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프 시장은 특히 퀸스트리트가 유럽이나 미국 주요 도시보다 높은 탄소량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곳의 블랙 카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의 리차드 힐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위원장은 이번 전기버스 도입은 기후변화에 대한 오클랜드의 작지만 중요한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많은 자전거가 가는 타마키 드라이브의 자전거길이 새로운 공사를 시작합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타마키 드라이브의 자전거길은 하루 평균 1,500대의 자전거들이 지나다닙니다. 시티 퀴 스트리트와 연결되는 타마키 드라이브는 미션베이까지 바다 옆으로 계속되는 새로운 공사에서는 바닷물 침수를 막기 위해 자전거 도로가 0.5m 정도 더 높아집니다. 2,4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시작되는 공사에서 자전거 도로가 별도의 워킹 트랙과 함께 건설될 예정입니다. 빌 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연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에서는 자동차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피크 타임에는 중요한 차선을 열어두어 교통정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 웰링턴에서 수도가이나 하수관 파열 사고가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웰링턴의 메인 파이프 파열로 약 500만 리터의 하수가 웰링턴 항구로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웰링턴의 일부 비치에서의 수영이 금지되었고 파열된 하수관은 임시 파이프로 대체되어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 토요일 킹스턴 교회의 수도관이 파열되어 도로에 물이 쏟아졌으며 몇 시간 동안 영향을 받은 주택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물들이 해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웰링턴 카운실에서는 인근 해변에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워터 뉴질랜드 환경관리그룹은 웰링턴의 수도관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일부는 주요 센터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염된 물이 개천에서 오레로 베이로 흘러들어 대정근 검사에서 안전 한계를 넘어선 43배까지 나왔으며 당국은 사람들이 이 개울이나 개울 근처에서 수영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정백해 격리 상태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선박에 탑승한 뉴질랜드인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근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보건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탑승객 중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0명 추가로 확인되어 총 35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크루즈 선박에는 11명의 뉴질랜드인이 탑승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감염된 2명 이외에 다른 뉴질랜드인들은 더 이상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에서는 크루즈 선박에 격리되어 갇혀있는 뉴질랜드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무부에서는 일본 당국, 선박 운영자 및 가까운 파트너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보건계에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뉴질랜드로 직접 도착하는 승객의 수는 하루 약 2,000명에서 500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보건부는 2020년 2월 2일 이후 중국 본토를 떠난 사람들이 14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를 실천하고 헬스라인에 등록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관 기관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자가격리 헬스라인 등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건부에서는 말했습니다.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로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등록은 2월 13일 하루 동안 58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헬스라인의 전용번호 0800-358-5453은 무료이며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37,000달러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11년 동안 플라스틱 제조회사 파마팩에서 근무했던 가네시 파머씨는 2018년 11월에 해고를 당한 이후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게차 사고가 있었으며 산업재해의 안전 및 보건 수칙 위반 사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마팩사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네시 파머씨에게 해고 이메일을 보냈고 노동위원회는 가네시 파머의 해고를 처리하는 데 몇 가지 노동법 위반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며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파마팩 회사에 미지급금 임금과 함께 상초와 굴욕감을 준 대가로 가네시 파머씨에게 22,500달러를 추가 보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2만여 임대주택 주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부동산 에이전트 단체는 정부가 준비 중인 임대주택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협회와 프로퍼티 인베스토스 연합은 임대주택 관련법에 정부가 추진하라고 하는 임대 종료 90일 통제에 대한 내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은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만료 기간이 없는 경우 아무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서도 90일 이전에 계약 종료를 통제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주인들은 90일 통지가 오히려 반대작용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내용으로 당장 세입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도 90일을 기다려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협회와 투자협회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 12개월로 제한하고 임대에 대한 입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1원 2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8원 8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3원 65전입니다.